안녕하세요, 디지코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프로그래밍의 가장 기초적인 개념 중 하나인 변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변수를 영어로는 variable이라고 하는데요. 이 vary라는 단어, 그러니까 뭔가 값이 변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변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우리 컴퓨터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기본적인 부분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에는 이 메모리라는 그런 공간이 있어서 말 그대로 이런 공간에 우리가 사용하는 데이터들을 저장해 놓을 수가 있는데요. 프로세싱 스케치를 실행하고 나서도 어떤 마우스의 위치를 추적해서 계속 값을 변화시켜 준다든지 그런 것들도 이제 변수의 일종입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저장하는 메모리의 공간에는 각각에 맞는 고유한 주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볼 수는 없는 좀 암호 같은 그런 단어들로 이루어져 있겠죠. 이런 식으로 0x, 7f 어쩌고 이렇게. 그런데 내가 여기 어떤 데이터를 저장했을 때, 예를 들어서 현재 마우스의 위치인 x는 27, y는 52 픽셀에 위치한 그런 마우스 x와 마우스 y 값을 이렇게 공간에 저장했다고 하면 이런 값을 불러낼 때마다 이런 주소를 통해서 불러내는 것은 굉장히 고역이겠죠? 우리가 이런 암호와 같은 주소들을 항상 기억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우리가 부르기 편한 이름이나 그런 주소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자면 말 그대로 마우스 X와 마우스 Y라는 것이 이 변수의 이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름으로 프로세싱에 어떤 명령을 내리면 힘든 주소를 외우지 않고도 그 주소에 기록되어 있는 데이터에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각 메모리 공간에는 고유의 주소들이 있는데요. 이 주소들을 말하자면 우리가 사는 아파트에 비유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파트 101호, 201호, 301호 이런 주소가 붙어 있죠. 예를 들어서 101호에 현재 영희가 살고 있었어요. 제가 어떤 우편을 101호로 보낸다면 영희가 문을 열고 마중을 나오겠죠. 그런데 2달 있다가 영희가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이제는 여기 철수가 살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 101호로 다시 우편을 보낸다면 이번에는 철수가 나와서 그 우편을 받아보겠죠. 이렇게 주소는 같아도 그 안에 저장될 수 있는 값은 변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변수의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수에는 변수의 이름 또는 주소가 존재하고 그 이름이나 주소가 가리키는 값, 그렇게 이루어져 있는데요. 여기서도 말하자면 101이 변수의 이름이 되겠고 철수, 그 이전에는 0이가 바로 그 주소가 가리키는 값이 되겠죠. 여기서 마우스 x의 값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어떤 값이 이 메모리 공간에 저장이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그 변수의 종류도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변수의 종류와 그 이름이 같이 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름이 가리키는 값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몇 가지 기본적인 변수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일단 제일 기본적인 것으로는 int라는 그런 종류가 있습니다. int는 integer, 영어로 인티저인데 우리말로 하자면 정수가 되겠습니다. 정수. 그러니까 정수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7, 0, 32, 172 이런 식의 정수가 되겠고, 만약에 소수점이 들어간 그런 숫자 값들을 표현해 주고 싶다면 플롯 변수를 사용해 줘야 돼요. 플롯은 바로 실수가 되겠죠. 예를 들면 마이너스 17.032, 0.0027 180.332 이런 식으로 변수 타입을 사용해 줘야 됩니다. 또 불리언이라는 타입이 존재하는데요. 불리언. 우리말로는 논리자료형이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논리자료형. 이 경우에는 가질 수 있는 값이 딱 2가지밖에 없어요. true 또는 false. 그러니까 참 아니면 거짓. 가장 단순하죠. 또 char라고 하는 그런 데이터 타입이 있습니다. 변수의 종류. 이 경우에는 딱 하나의 글자만 저장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알파벳 A라든지 대문자 B라든지 특수문자도 마찬가지겠고요. 또 색을 담을 수도 있습니다. 컬러도 결국에는 숫자인데 프로세싱에서는 이제 컬러를 표현하는 몇 가지 방식이 있어요. 그것은 조금 이따가 알아보도록 할게요. 바로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기본적인 자료의 형태, 변수들이 되겠고, 좀 더 복잡한 오브젝트라든지 그런 형태가 존재하는데 이런 것들은 나중에 다른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소개를 했으니까 프로세싱으로 넘어와서 과연 정말로 어떻게 내가 변수를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지 그 예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 셋업 함수만 가지고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창의 크기는 뭐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좀 작게 만들어주고 한번 int 변수부터 알아볼까요? 정수. 말씀드린 것처럼 변수의 종류와 이름과 그 값이 필요합니다. 그럼 정수에 해당하는 그런 데이터 예에는 뭐가 있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뭐 비디오 게임을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옛날 오락실에 가면 이제 100원을 넣고 이렇게 오락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보통 게임에는 이제 목숨이 주어지죠? 보통 뭐 100원을 넣으면 목숨을 한 3개 정도 주기도 하고 뭐 인심 좋은 곳에서는 더 주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그 목숨이라는 그런 데이터를 int 변수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목숨이 3.4개 있다 이렇게는 표현 안 하죠. 목숨이 하나 있거나 2개 있거나 전혀 없거나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int라고 하는 변수의 종류를 지정을 해주고 한 칸 띈 다음에 이름을 지어주면 돼요. 이 경우에는 이제 목숨을 나타내는 것이니까 가장 단순하게 life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그 life 변수의 값이 뭐 3으로 시작을 한다 라고 한 다음에 이렇게 세마이콜론을 찍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스케치를 실행하면 이제 life라는 변수가 3이라는 값을 저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는 어떤 사람들의 숫자를 쓸 때 뭐 사람이 몇 명 있는지 num people이라고 부르고 보시는 것처럼 변수의 이름에는 이제 스페이스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보통은 특히 프로세싱에서는 복수의 단어를 이제 변수 이름으로 사용을 할 때에는 중간에 알아보기 쉽게 이렇게 대문자로 표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게 안 해도 상관은 없는데 이제 보기 편하니까. 대신에 이제 첫 글자는 보통은 규칙까지는 아니지만 보통 이제 첫 글자는 대문자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number of people도 말하자면 사람이 몇 명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할 때 50.2명이 있어 이런 식으로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인티저 변수를 사용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3명이 있다. 그러면 더 진행을 해서 이번에 실수 변수, float 변수를 한번 알아볼게요. float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데이터의 예에는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어떤 온도를 나타낼 때 temp라고 한번 해볼게요. 영어 temperature가 온도니까. 그래서 보통 이제 온도는 뭐 20도, 24도 이렇게 딱 떨어질 때도 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는 지금 온도가 뭐 23.5도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float 변수가 적절한 종류가 될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뭐 음악의 볼륨을 조절한다고 했을 때 뭐 0에서 100까지 이렇게 보통 조절하는 경우도 있고 0에서 1까지 그럴 경우도 있는데 나는 지금 볼륨을 뭐 0에서 100 사이에 50.5로 뭐 맞춰놓고 싶다. 이럴 때도 float 변수를 사용할 수도 있겠네요. 이 경우에는 뭐 경우에 따라서는 int로 해도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럼 이어서 이제 논리 자료형 불리언. 불리언은 이제 가질 수 있는 값이 true or false 딱 두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뭔가를 켜고 끄거나 참이거나 거짓이거나 그렇게 두 가지로 밖에는 표현할 수 없는 데이터에 많이 사용을 합니다. 지금 당장은 이게 도대체 왜 필요한 거지 하고 의아해 하실 수 있는데 나중에 어떤 프로그래밍의 상황에서 조건을 만족시키는지 아닌지 알아볼 때 굉장히 유용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if 조건문을 나중에 다룰 때 좀 더 알아보도록 하고요.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면 불리언 변수로 raining이라는 그런 변수를 만들어 놓고 이 값은 현재 지금 밖에 비가 오고 있는지 오지 않고 있는지를 나타내주는 그런 값을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비가 온다고 했을 때는 뭐 제가 배경색을 뭐 다르게 바꾼다든지 그렇게 프로그래밍을 다른 방식으로 실행을 할 수 있겠죠. 비가 오고 있는 경우에는 raining의 값을 true로 저장해 놓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false로 저장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로 하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char 한 글자를 저장하는 변수. 그래서 char라고 한 다음에 그냥 이름은 뭐 ch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나서는 저장을 어떤 글자를 저장을 하는데 프로세싱에서 char 변수는 반드시 single quote 그러니까 작은 따옴표 이렇게 큰 따옴표 말고 작은 따옴표 안에 저장을 꼭 해야 돼요. 그리고 단 하나의 문자만 저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A 이런 식으로. 또한 빈 공간도 글자로 취급을 해요. 그래서 여기 한 칸을 띈다면 이 경우에는 이 ch라는 변수가 아무런 값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스페이스라는 그런 데이터를 지금 저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한글의 경우에도 하나의 문자를 저장해 놓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여러 개의 문자를 저장할 때는 이제 char 변수에는 저장을 할 수가 없고 대신에 string이라고 하는 데이터의 종류가 있는데요. 스트링은 사실 이런 기본 변수, 기본 자료형이 아니고 오브젝트라고 해서 조금 더 복잡해지는데요.
스트링은 많이 쓰는 데이터 종류이기 때문에 여기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넘어갈게요. 일단 스트링은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스트링이라고 하는 타입 자체도 대문자 s를 사용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름을 똑같이 지정해 주고, 이 경우에 그냥 메시지라고 해서 msg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그리고 스트링은 작은 따옴표가 아니고 큰 따옴표, 영어로 더블 코테이션이라고 하죠. 그래서 큰 따옴표로 사용해 주고, 이 안에는 여러 문자들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주 길게 문장을 써봤죠. 원한다면 책 한 권에 해당하는 모든 텍스트를 이렇게 스트링 데이터 안에 저장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한 가지 재밌다고 해야 될까요? 헷갈린다고 해야 될까요? 한번 더하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이렇게 어떤 변수의 값의 변화를 이제 추적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함수가 바로 프린트 라인이라고 하는 함수입니다. 이 함수를 사용하면 이 안에 들어있는 어떤 값을 스케치 화면에 시각적으로 표현해 주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 편집창 바로 아래에 있는 이제 콘솔 영역에 그 값을 표현해 주는데요. 예를 들면 여기 지금 우리가 만들어 놓은 변수 중에 하나의 값을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 안에 life라고 쓴다면 그 life라는 변수가 가리키는 값을 출력해라 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실행을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3이라는 값이 출력이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템프를 한번 프린트 해보면 템프에 해당하는 23.5가 출력이 되고요. brightness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30이라고 나오는 게 아니고 30.0이라고 나오겠죠. 그것이 바로 정수와 실수의 차이가 됩니다. 또 msg라고 하는 이제 스트링 값을 표현해주고 싶다, 출력해주고 싶으면 이렇게 그대로 나오죠.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이제 스트링으로 그냥 a라고 한 다음에 여기에 숫자를 저장해 볼게요. 3이라고 하는 숫자를 저장하고, 스트링 b라는 변수에는 7이라고 하는 숫자를 저장해 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프린트 라인을 하는데 그냥 a나 b를 출력하는 것이 아니고 a 더하기 b를 출력을 할 거예요. 그럼 어떤 값이 나올까요? 10이 나올까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10이 아니고 37이 나왔어요. 사실 이 경우에는 37이라기보다는 3과 7이라는 그 두 문자가 결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의 더하기는 숫자를 더한 것이 아니고 문자 그대로 3과 7이라는 문자 두 개를 나란히 붙여준 거예요. 그 차이를 한번 보시려면 int 변수를 만들어 볼게요. int 변수 뭐 x는 이 경우에는 따옴표를 쓰지 않죠? 그냥 숫자니까 3이고, int 변수 y는 7이다 라고 했을 때 그 두 가지 int 변수를 더해 준다면 이 경우에는 숫자로서 계산을 해서 3 더하기 7, 10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차이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계속 진행을 해서 색상을 저장해 놓는 이제 컬러라고 하는 또 데이터의 형태가 있는데요. 일단 그 이름을 컬이라고 한번 정해 놓고, 색상을 지정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컬러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해 줄 수 있어요. 약간 헷갈리죠? 왜냐하면 변수의 종류도 컬러고 그 컬러를 지정하는 함수 자체도 컬러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안에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 기본적인 색을 사용하는 방법에서 이제 다룬 적이 있는데, 자세한 사항은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보통은 RGB를 통해서 표현을 하죠. 이렇게 컬러 한 다음에 컬에다 저장을 해 놓으면 이 경우에는 이제 붉은색이 저장이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하기 싫은 분들은 그냥 16진수 숫자 자체로 표현을 해서 이제 웹 디자이너들에게 특히나 친숙한 이제 파운드 사인, 샵 마크를 정한 다음에 BD0000 이런 식으로 RGB 채널을 16진수로 표현을 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결국은 이제 다 숫자를 나타내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가 가장 많이 쓰이는 기본적인 자료 형태가 되겠고, 그 외에도 좀 더 복잡한 자료들이 많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스트링도 그 하나의 예가 되겠고, 또 이제 타이포그래피를 할 때 이제 폰트와 관련된 정보들을 저장하는 p폰트라고 하는 오브젝트가 또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대문자로 시작을 하죠. 복잡한 이제 오브젝트 형태이기 때문에. 또 이미지와 관련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p이미지라는 그런 오브젝트가 있고, 또 벡터 쉐입을 저장하는 pShape이라는 그런 오브젝트가 있고, 그 외에도 몇 가지 더 있는데 이런 부분 레퍼런스 참고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또 나중에 기회가 되는 대로 또 각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런 변수를 사용하는 이유에는 뭐가 있을까요? 왜 여기서 굳이 3 더하기 7이라고 바로 계산을 하지 않고 x 더하기 y라고 해서 변수를 사용해서 계산을 해주는 것일까요? 만약에 이런 값을 단 한 번만 사용을 한다면 굳이 변수로 만들지 않아도 좋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면 이 life라고 하는 이 변수의 값에
계속해서 접근을 해야 될 경우가 생겨요. 그럴 경우에도 계속 3이라고 표현하는 대신에 life라고 지정을 해 놓은 다음면 재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변수를 사용해주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재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재사용을 하는데 더해서 그 변수의 값을 우리가 계속해서 추적하고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색상 변수 컬을 만들어서 그 변수에 빨간색을 정해놨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 컬이라고 하는 변수를 제 프로그램 곳곳에 사용을 한 거죠. 이 배경색에도 한번 사용을 해주고 또 나중에 그려질 어떤 원이라는 도형에도 사용해주고 뭐 자막을 깔았을 때 그 자막에도 써주고 그런데 나중에 제 마음이 바뀌어서 빨간색이 별로야. 그래서 나는 녹색을 쓰고 싶어 라고 한다면 이제 처음 변수를 만들어 줄 때 그 값만 바꿔준다면 일일이 내가 사용했던 뭐 배경색이나 도형의 색깔을 일일이 하나하나 바꿔주는 대신에 이 변수의 값만 바꿔주게 되면 바로 이제 변수의 이름이 가리키는 값이 변화했기 때문에 한 번만 바꿔놓고도 여러 군데 이제 변화한 값을 적용시켜 줄 수 있다는 그런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프로세싱으로 돌아와서 조금 더 구체적인 사항들을 알아볼게요. 우리가 변수를 만들었을 때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죠. 변수의 타입, 그리고 이름, 그리고 값. 이런 과정을 거쳐서 새로운 변수를 만들어 주는데 사실은 제가 두 가지 과정을 여기 합쳐줬어요. 그 두 가지 과정이란 바로 이겁니다. 첫 번째로 변수를 우리가 선언을 해줘야 됩니다. 영어로는 declare라고 하죠. 변수의 선언. 내가 이제부터 이런 변수를 사용할 거야 라고 이제 선언을 해줘야 되고 두 번째로 초기화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이 life 변수를 만들어 볼게요. 이 두 가지 단계로 나눠서 그렇다면 int life라고 일단 구문을 써주고 그 다음 라인에 그 life의 초기 값은 바로 3이다 라고 하는 이런 두 가지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변수를 생성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해도 되고 또는 이렇게 한 줄로 변수의 선언과 초기화를 한꺼번에 그렇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식으로 똑같은 변수 이름을 두 번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두 번째 것을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또 변수는 그에 맞는 타입을 사용해 줘야 돼요. 예를 들면 int d라고 하는 변수에 5.2를 저장하려고 한다면 에러가 나오죠. 타입 미스매치, 타입이 맞지 않는다. int 변수에 이제 float 값을 넣어줘서는 안 된다. 라고 해서 에러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세싱에서는 처음 이제 선언을 할 때 지정한 그 타입을 이후에는 변경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내가 이 값을 어떤 식으로 사용할지, 어떤 값이 이 변수에 저장이 될 수 있을지를 고려해서 처음에 그에 맞는 변수의 타입을 지정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초기화를 할 때 이 등호를 사용해줬죠? 그런데 이 등호는 우리가 수학 시간에 배웠던 등호의 의미와는 조금 달라요. 다시 한번 이 칠판으로 넘어와서 int life는 3이라고 해줬어요. 이 경우에는 왼쪽과 오른쪽의 값이 같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것보다는 이 등호를 약간 화살표로 바꾸면 좀 더 의미가 맞을 것 같아요. life라고 하는 이제 변수에 3이라는 값을 저장을 해라 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등호는 assignment라고 불러요. assignment operator. 그러니까 값을 할당한다, 값을 부여한다, 값을 지정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스케치 창을 열어서 이 assignment라는 그런 개념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게요. 몇 가지 연습 문제 같은 것을 한번 제가 내볼 텐데요. 이렇게 시작을 하죠. int x라는 변수를 만들고 이 과정이 바로 선언이 됩니다. declare. 그리고 그 x의 초기값인 10을 넣어줬어요. 이 경우에 x의 값을 출력을 한다면 당연히 10이 출력이 되겠죠. 그런데 한 가지 더 추가해 볼게요. int y 변수를 만드는데 y 변수는 x라고 한 거예요. 그랬을 때 y를 출력한다면 어떤 값이 나올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용된 등호를 그런 수학적인 등호의 의미, y의 값과 x의 값이 뭐 같다라는 것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assignment, 값을 할당한다, 값을 부여한다는 의미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흐르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셔야겠습니다. 그러니까 x에는 지금 10이라는 값이 저장이 되어 있는데 그 값을 우리가 지금 y에 할당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y 값을 출력한다면 10이 나오겠네요. 다시 실행을 해볼게요. 네, y의 값을 출력했을 때 10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헷갈리는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번에는 변수의 선언과 초기화를 한꺼번에 해서 int x는 10이고 int y는 15예요. 그러니까 현재 x에는 10이라는 숫자가 저장되어 있고 y에는 15라는 숫자가 할당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다음 라인에 이렇게 써볼게요. y equal x 라고 한 다음에 y를 한번 출력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나올까요? 처음에 15라고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y에 15가 저장이 되어 있는데 지금 y를 출력하면 15라고 나올까요? 이 세 번째 라인은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흐르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현재 x의 값을 현재 y 값으로 넣어줘라. y의 최초의 값은 초기화했을 때 최초의 값은 15였는데 바로 그 다음 라인에서 x의 값인 10이 y로 할당이 되었어요. 이 y라는 것, 우리가 지금 다루는 것이 변수죠? 값이 바로 변할 수 있습니다. 실행을 해본다면 10이 마지막 값이었던 10이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성을 할 때 그 값뿐만이 아니고 그 이후에 그 값을 변화할 수 있다는 사실, 변수의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조금 더 헷갈리는 문제를 한번 내볼까요? x는 다시 10. 그런데 x는 x 더하기 5. 그때 x의 값은 무엇일까? 만약에 이 등호의 의미를 수학적으로 받아들인다면 이거 좀 약간 말이 안 되죠? 어떻게 x와 x 더하기 5의 값이 같다는 얘기냐?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이 경우에는 등호의 의미가 어떤 양쪽의 값을 비교하는 게 아니고 오른쪽에 해당하는 값을 왼쪽에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x는 10으로 시작했죠? 그리고 두 번째 줄에서는 오른쪽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x가 현재 값이 10인데 거기에 5를 더한 다음에 그 새로운 값을 다시 x에 넣어줘라. 그러니까 10 더하기 5가 마지막 x의 값. 그래서 출력을 한다면 15가 출력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어떤 변수의 값을 스스로 업데이트 해주는 그런 방식은 굉장히 많이 쓰이는 표현이에요. 마찬가지로 곱하기를 해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x는 x 곱하기 5라고 한다면 마지막 x의 값은 50이 되겠죠? 10 곱하기 5를 다시 x에 넣어주는 것이니까 50이라는 값이 출력이 됐습니다. 여기 예제들에서는 제가 그냥 기본적인 개념을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 int a라고 하기도 하고 뭐 float d라고 하기도 하고 이렇게 간단한 알파벳을 사용해서 변수의 이름을 만들어 줬는데요. 현실적으로 이제 직접 코딩을 하실 때에는 이런 식의 a나 d는 굉장히 좋지 않은 변수의 이름이에요. 보통 변수의 이름을 지을 때에는 그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인지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좀 더 의미 있는 이름이 더 좋은 변수의 이름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사람의 나이를 이제 추적을 하고 있다면 age라고 하는 변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a라고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중에 이제 코드를 들여다 봤을 때 훨씬 이해하기 쉽겠죠? 특히 뭐 다른 사람과 공동 작업을 해야 한다든지 내가 쓴 코드라고 해도 뭐 1년 후에 내가 이 프로그래밍을 다시 들여다 봐야 한다면 이렇게 좀 더 설명이 가능한 이름이 훨씬 알아보기 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변수의 스코프에 대해서 알아보고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변수의 스코프, variable scope. 스코프라고 한다면 범위가 되겠는데요. 변수의 적용 범위, 사용 범위가 되겠습니다. 크게 그 범위에는 글로벌이라는 것이 있고 글로벌 베리어블이 있고 로컬 베리어블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보통 글로벌 베리어블은 전역 변수라고 부르고 로컬 베리어블은 지역 변수라고 부릅니다. 내가 어떤 변수를 만들었을 때 그 프로그램 전체에서 사용해 줄 수 있는지 어떤 특정한 지역, 어떤 특정한 범위에서만 사용해 줄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인 스케치 구조를 만들어 주고요. 한번 배경색을 저장해 줄 수 있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 줄게요. color C라고 한 다음에 이 컬러는 밝은 파란색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백그라운드 함수를 사용해서 배경색을 지정해 주는데 보통 이제 드로우 함수의 첫 줄이 되죠. 보통 이제 배경색을 칠하고 나서 그 위에 도형들을 그려주는 그런 방식이 되니까요. 그래서 여기에 직접 내가 이제 숫자로 쓴 대신에 우리가 변수를 배웠으니까 변수 이름을 통해서 C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C가 가리키는 바로 색상 값이 배경색 함수에서 사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실행을 하면 에러가 나왔어요. C cannot be resolved to a variable. 지금 C라는 변수를 지금 찾을 수가 없다. 왜 그렇죠? 분명히 여기는 문제가 없어요. 컬러, 타입, 네임, 그리고 그 값. 이렇게 아무런 문제 없이 변수를 생성해 줬는데 왜 draw 함수에서는 이 변수를 찾을 수 없다고 나오는 것일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 변수의 스코프, 변수의 범위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C라는 변수를 이 스코프를 통해서 살펴보면 이건 지금 전역 변수인가요? 지역 변수인가요? 이 경우에는 지역 변수예요. 왜냐하면 셋업이라고 하는 함수 안에서 제가 지금 변수를 생성해 줬죠? 그렇기 때문에 이 C라는 변수는 셋업이라는 함수 내에서만 사용을 할 수 있는 지역 변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 안에서만 통용이 되는 그런 변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draw라고 하는 다른 지역에서는 C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 모르는 거예요. 모든 함수에 걸쳐서 어떤 변수의 값을 사용해 주고 싶다면 이렇게 지역 변수로 만들어 주는 대신에 global variable, 전역 변수로 만들어 줘야 다른 함수들에서도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간단하게 고칠 수 있어요. 제일 위로 가서 C라고 선언만 해주는 거예요. 선언만 전역 변수로 해주면 그 값을 할당할 때에는 초기화든 나중에 업데이트를 해주든 다른 함수에서 해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대신에 이 선언하는 것, 이제 선언을 어디서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언을 전역 변수로 해주고 초기 값을 셋업에서 만들어준 다음에 draw에서 그 변수를 사용해 준다면 아무런 에러 없이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실수하지 않도록 모든 변수를 전역 변수로 만들면 되는 거 아닌가요? 하고 궁금해 하실 수도 있는데 보통 이제 전역 변수로 만드는 것은 그렇게 좋은 아이디어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코드가 단순하니까 큰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사용하는 변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되고 또 다른 라이브러리 코드,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코드와 섞어서 사용을 한다고 했을 때에는 그쪽 라이브러리에서도 자기들 나름의 어떤 전역 변수를 만들어서 사용을 해주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우연의 일치로 내가 지금 선언하려고 하는 변수의 이름을 스케치의 다른 부분에서 이미 사용을 해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 변수로 사용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주는 것이 더 좋은 선택이 되겠고 그럴 수 없는 경우 여러 가지 함수 내에서도 계속해서 그 값을 변화시키고 적용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면 그때는 전역 변수로 사용해도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변수의 기본적인 개념이 될 텐데요. 당장 오늘 영상을 보셨다고 해서 이제 내가 변수를 얼마든지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수준까지는 이제 우리가 기대를 할 수는 없지만 오늘 다룬 내용에 대한 그런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다루게 될 실제적인 코딩 연습에서 그런 변수들을 사용할 기회가 많이 있을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그냥 기본적으로 이제 흐름 정도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